네, 공모했나 안 했나입니다. 자, 지난 금요일이죠.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징역 9년 6개월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후에 정치권 파장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장 기자, 이 판결 내용과 당시 이화영 전 부지사 측 변호인 입장까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선 이화영 전 부지사는 2019년 이 쌍방울 그룹이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하는 데 공모한 혐의를 받았죠. 수원지법 형사 11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그리고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이 전 부지사의 4개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서 징역 9년 6개월, 벌금 2억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기간 뇌물, 정치자금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지원받았다면서 고위 공무원으로서 비난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공적 지위를 활용해서 북한에 자금을 지급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그런데도 수사부터 재판까지 반성하지 않고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부인하고 있어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날 이화영 전 부지사 측 변호인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모습까지 보고 오시죠. 전 사실 이런 결과를 예측을 했고 문득 어떤 생각이 떠올랐냐면 브라질의 룰라를 부패 뇌물 사건으로 조작해서 룰라를 구속했던 세르지오 모르 판사가 떠올랐습니다. 굳이 특검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사건 수사 기록에는 검찰이 자신이 주장하는 것과 모순된 증거들이 즐비합니다. 다음 항소심에서 이 정도의 증거를 평균적인 법관이 판단한다면 이 결과는 바뀔 거라고 예상합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 9년 6개월 실형 선고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국 비용이라는 점이 인정됐는데 여전히 대표님과 상의 없이 진행됐다는 입장이십니까? 검찰 추가 수사 이어가겠다는 입장 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천천히 하나씩 한번 의견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일단은 1심 재판부가 예상보다 좀 수위가 좀 높은 결론을 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 단어로 하면 이제 그 법불아귀, 법은 이제 권력에 아부하지 않는다. 법불아귀. 이 말은요, 이번에 그 판사는 여의도의 대통령 이재명도 고려하지 않고, 그다음에 여의도 입법 권력, 민주당도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이제 그 법과 원칙, 그리고 이제 증거와 팩트에 입각한 이런 이제 그 사필 규정의 판결이다. 이렇게 저는 평가하고요. 예. 판사는 이래야 됩니다. 절대 어떤 여론이나 권력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오로지 법 원칙에 따라서 판단한 이런 이제 그 판결로 봅니다. 네. 박지원 본자님 의견도 궁금한데 뭐 원칙에 따라 일단 판결한 것 같다고 의견 말씀해 주셨거든요. 어떠십니까? 저는 그 사법부가 정권과 검찰의 신여임을 자임한 날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화영 부지사의 뇌물죄 같은 경우는 뭐 대다수가 인정을 할 겁니다. 그러나 이제 대북 송금 자체는 실체가 없어요. 김성태의 증언 외에는 실체가 존재하지 않고 있고요. 증거를 찾으려면 북한을 압수수색하든지 북한에다 물어보든지 그런 걸 하셔야죠. 실제로 정황적인 증언 외에 어떤 증거도 존재하지 않는 걸 가지고 이화영 부지사에게 대북 송금의 죄를 뒤집어 씌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 변호사님, 어쨌든 이제 앞으로의 남은 관심은 이 이재명 대표한테 영향이 좀 미칠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추가 기소도 가능하다 보십니까? 어떠십니까? 아마 근데 이번 주에 추가 기소할 거예요. 이번 주에 예. 대북 송금. 근데 문제는 뭐 저는 이화영의 변호사들 말 중에요. 딱 하나만 맞다고 봐요. 나머지는 게 저는 다 틀리다 보는데 하나가 맞는 게 뭐냐? 이화영의 유죄는 이재명의 유죄다. 이거는 맞아요. 우리가 이제 법 이전에 상식적으로 이재명 대표는 이제 그 성남시장 때 보도블록 하나 바꾸는 것도 본인의 결재 없으면 안 돼요. 그 정도로 꼼꼼히 챙깁니다. 근데 본인이 영입한 평화부지사가 이런 이제 북한에 수백만 달러를 보내는 이런 일을 이게 그 보고 안 할까요? 옛날에 구속영장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 거기에 보면 이게 최하 17번 보고했다. 이게 노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날인한 이런 이제 공문들이 많잖아요. 이걸 박균택 변호사는 운전면허증의 공문으로 비교했는데 운전면허증의 공문이야 위임받아가 다 시험되면 다 주는 건데 이거하고 이게 북한에 초청해달라는 공문 이거하고 이게 같습니까? 변호사들이 이런 식으로 변호하니까 계속 이 결과가 안 좋은 겁니다.
박지원 부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추가 기소는 좀 무리라고 보십니까? 어떠십니까? 누구를 추가 기소한단 말입니까? 이재명 대표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황당무계할 겁니다. 당시에 문재인 정부에서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허가할 리가 없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진행됐던 대북 사업에 서울시장, 강원도지사는 포함하면서 경기지사는 빼버렸어요. 북한 방북하는 것이 정부 허가 없이 가능합니까?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야당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도 북한에 가는 거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했던 게 뭐냐면 접경지 균형 발전이라고 해가지고 수원에 있는 경기도 공기업을 접경지로 이전하는 이런 정책들을 했어요. 예. 남북 사업을 할 생각을 제대로 한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네. 그렇군요. 어쨌든 이 재판 결과 나오긴 했지만 1심 결과 나오긴 했지만 많은 분들이 좀 엇갈리는 지점들이 있어서 좀 시청자 이해를 돕고자 두 분 말씀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가 기자, 일단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에서 실제 이재명 대표 얘기도 꽤 나왔다고 해요. 1심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가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다, 어떻게 판단하고 있다라고 판단한 건가요? 어떤지 정리 좀 해볼까요? 네, 재판부는 이 남북 정상회담 특별수행단에서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누락이 되니까 방북에 상당한 압박을 느꼈다라거나 아니면 쌍방울이 대북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전폭적인 지원을 기대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또 이 대표의 방북 비용은 북한 상부에 대한 사례금 성격이라고도 했는데요. 북한에 돈이 간 것뿐만 아니라 이 돈이 이 대표를 위해 쓰였다는 목적, 즉 대가성이라 할 수 있는 부분을 인정한 겁니다. 앞서 검찰에서도 이 대표가 경기지사 취임 후 전국 지자체 최초로 이 평화부지사를 만들어서 이화영 씨를 임명하고 또 대북 사업을 적극 추진해서 이 차기 대선의 정치적인 기반으로 삼으려 했다라고 봤습니다. 예. 자, 박지원 부원장님,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인데 일단 침묵하고 있습니다. 침묵의 의미 어떻게 보십니까? 금방 우리 기자님이 정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2019년 남북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지사가 누락됐습니다. 누가 누락시켰을까요? 문재인 정부에서 누락시켰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북한 가는데 문재인 정부의 허락 없이 갈 수가 있습니까? 이게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성립 자체가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이야기는 황당할 겁니다. 이 김성태 씨가 처음에 이 소환될 때는 뭔가 하면요. 이재명 지사 시절에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소환이 됐어요. 그런데 변호사비 대납이라는 것이 통장 계좌 해보면 확인이 되잖아요. 증거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뜬금없이 이제 북한으로 갑니다. 왜? 북한은 증거를 찾을 수가 없거든. 이게 기소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재판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검찰이 사실은 이재명 지사를 이 대북 관련해 가지고 올가매려고 하는 저는 조작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조작이다라고 보셨는데 서정욱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고 이재명 대표의 침묵의 의미 어떻게 좀 다른 대응 방안을 좀 고민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지금 이제 그렇겠죠. 아마 이제 본인 재판할 때 선고를 봤는데 본인 재판보다 오히려 선고에 더 관심이 있는지 계속 검색하는 장면이 나왔잖아요. 아마 이제 이재명 대표 측도 이제 이거 어떻게 대응할지 아마 제가 보기 검사들 탄핵이나 특검 있잖아요. 이거 하고 그다음에 법 왜곡죄 판사들도 급박을 하고 더 나아가서 안 되면 윤석열 대통령 임기 단축 이런 걸 탄핵이나 개헌 이걸 통해서 돌파해 보자. 네. 왜냐하면 이분들은 3년만 버티면 대통령만 되면 재판이 중단되는 것처럼 우리 헌법 84조 있잖아요.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있거든요. 네, 이 얘기는 뒤에 한번 더 하겠습니다. 제 말은 아마 이런 대응 방안을 하고 있는 거고 조금 전에 우리 박진영 원장님 뭐라 했냐면 변호사비 대납 이야기 했잖아요. 이재명 대표를 변호했던 변호사 중에 쌍방울의 사회이사가 몇 명이냐 보세요. 법무법인 M에 5명 중에 4명이 쌍방울의 사회이사입니다. 그러면 이게 유착 안 된 겁니까? 그게 변호사비 대납도 꼭 돈을 줘야 됩니까? 사회이사가 많이 가 있어요. 변호사비 대납 건은 지금 수사도 안 되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간단한 게 이겁니다. 돈을 100억을 주든 1000억을 주든 문재인 정부에서 나가라고 문을 안 열어주는데 어떻게 합니까? 네, 그리고요. 서 변호사님, 일단은 민주당은 이런 결과 나오자 일단 검찰 특검 같은 이슈로 좀 검찰과 좀 전면전에 나섰다 이런 모양새인데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이재명 대표 한 사람 위한 방탄 아니냐 이런 비판하고 있고 민주당이 이 같은 전략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옛날로 치면 범죄자가 포졸 있잖아요. 포도청에 포졸. 예. 그 포졸이 몽둥이 들고 다니잖아요. 이걸 뺏어가지고 포졸을 때리 패려겠다는 이걸 적반하장이라는 고사성어가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이거야말로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어떻게 범죄 피의자 피고인이 수사기관을 수사하겠다. 이건 말도 안 되는 법치 파괴,
행위고요. 네. 아마 근데 이런 법안 발의해봤자 제가 보기에 그 대통령이 거부권 하면 이런 거는 국민의힘에서도 이설이 없어요. 당연히 그거는 제기라도 안 됩니다. 따라서 이런 이제 말도 안 되는 정치 특검들 이거는 이제 그 거부권으로 막아내야 되고 다만 이제 걱정되는 거는 검사를 탄핵해 버리면 네. 결론이 헌재에서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되잖아요. 이 부분은 이제 그 저는 총장이 강력하게 그 반발하고 이제 전국에 평검사 해도 해야죠. 만약에 민주당이 수사검사를 탄핵을 한다. 이러면 이게 저는 전국의 검사들이 다 들고 올라야 된다. 아니 왜 이렇게 오히려 피고인이 수사기관을 이렇게 아무 이유도 없이 탄핵하느냐.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도저히 뭘 술자리 해유든 아무런 증거도 없잖아요. 이걸 가지고 이게 탄핵하면 저는 총장이야 검사들이 들고 올라야 된다 봐요. 알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여야 쪽에서도 반응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목소리 높이고 있는데 그 목소리 듣고 오시죠. 검찰이 자행한 조작 수사가 점차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부가 검찰의 주장을 상당 부분 채택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법사위를 민주당 몫이라며 강탈하려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어보겠다는 철통방탄이 그 목적 아닙니까? 네, 여야 목소리 이렇게 엇갈린다 들어봤고요. 자, 한동훈 전 위원장 얘기도 한번 이 시점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지원 부원장님, 이틀 연속 한 전 위원장이 이재명 대표 저격하고 나섰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SNS에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에 재판이 중단되는가 이걸 두고 정치권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글 보셨을 텐데 뭐가 맞습니까? 저는 뭐 이게 뭐 법리 논쟁을 할 필요는 없다는 예. 생각이 들고요. 대한민국의 이 정치 검사의 수준을 이야기한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법이라는 것이 100명의 범죄자를 잡는 것보다 한 사람이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법이라는 것이 사회의 질서와 안정을 위한 것이지 범죄자 때려잡는 것이 목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부의 잘못된 법 시선을 가진 검사의 시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한편으로 정치적으로 해석하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이야기를 자꾸 하는구나.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미래의 대통령이 아니라 현재의 대통령도 이 비슷한 상황 아닙니까? 저는 그 이야기 하고 싶네요. 네. 네, 그런 시각도 있었군요. 예. 자, 어쨌든 서 변호사님, 일단은 한 전 위원장이 이재명 대표를 저격하고 너무 앞서간 얘기인 건지 아니면 실제로 일어날 걸 가능성을 대비해서 좀 우려를 제기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두 가지 사안을. 그때 이제 그 홍준표 2017년에도 문제가 됐죠. 예. 그때 홍준표 후보가 1심에 유죄, 2심 무죄 대법원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후보로 나왔잖아요. 만약에 홍준표 후보가 이제 대통령이 됐으면 대법원에서 이게 재판이 중단이 될까요? 저는 그래 안 봅니다. 재판을 이게 진행하면 홍준표 후보가 대통령이 돼도 그 날짜로 대통령제에서 물러나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 헌법 84조에 제일 중요한 거는 물리 해석, 문헌에 따라서 물리 해석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이게 그 소추라는 의미가 뭐냐? 소추는 게 우리 법률 용어로 기소를 말합니다. 대립되는 게 재판이죠. 항상 소추권자는 검사예요. 그다음에 재판은 판사가 하는 거예요. 네. 따라서 재직 중에 새로운 범죄로 기소 안 당한다. 이 뜻입니다. 이 말은 과거에 이미 재판하고 있는 거는 대통령이 된다 해서 중단되는 게 아니고 네. 재판은 진행되고 집행유예 이상 받으면 대통령직으로 그 날짜로 물러나는 거죠. 피선거권이 없으니까. 네. 이렇게 되는 게 아주 합리적인 물리 해석이다 이 말이죠. 재직 중에만 적용된다, 소추. 재직 중에 소추를 안 당한다. 이 말은 민사재판도 대통령 할 수 있고요. 예. 그다음에 재직 전에 소추한 거는 재판할 수 있고요. 저는 수사까지 할 수 있다 봐요. 다만 기소만 못하는 거죠. 이렇게 특권은 좁혀서 해석해야 돼요. 특권이잖아요. 특권을 무한하게 넓히면 안 돼요. 확대 해석은. 예. 따라서 저는 이번에 그 이재명이라는 이름 세다 빼고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네, 어쨌든 법조인 말씀 들어봤고 일단 박지원 부원장님 생각 좀 궁금한데 어떻게 보면 뭐 명확하게 명시된 게 아니라서 해석의 영역 같긴 하거든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되죠. 기소는 되는 기소는 할 수 없고 이미 진행된 재판이면 계속 한다 이런 뜻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예, 어쨌든 장관 기자, 여기에 안철수 의원, 뭐 나경원 의원, 뭐 오세훈 시장까지 가서 해서 이재명 대표 겨냥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모두 한 목소리로요. 이 대표가 대북 송금 사실을 인지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이전 부지사의 유죄는 이재명 대표의 유죄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나경원 의원은 이화영 판결을 보고도 이재명 임기 연장을 국민께 말할 자신이 있느냐, 이 대표 사당화에 침묵한다는 건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안철수 의원도 이재명 대표가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대북 송금 사실을 보고받았는지 이실직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어쨌든 이번 주에 뭐 추가 기소를 할 수도 있다고 하니 내용 나오면 더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